문종탁 변호사입니다. JTBC 이혼 숙녀 캠프 요즘 인기인데요. 저는 사실 제 의뢰인들 이혼 사건 보기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굳이 남의 부부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안 보는데요. 윤 PD가 이번 이혼 숙녀 캠프에 걱정 부부 편은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봤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다들 하셨겠죠. 미혼 남녀들은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또 부부들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급히 만듭니다.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고 하죠. 그 아내분은 걱정을 좀 사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던데요. 특히 신경 섬유종이었나요? 아내는 남편의 모든 문제, 애들의 문제까지 다 이 남편의 신경섬유종인가 유전병 탓을 합니다. 쌍둥이가 발달이 느린 것도, 밥을 잘 안 먹는 것도 다 남편 때문이라고 하죠. 서장훈 님이 개인적으로 또 연세대학교 선배님이신데 조정위원으로 나오셨나요? 직설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즐겨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김재동 MC의 좀 반대편에 서서 직설화법으로 유명하신데, 부부 둘 다 작은데 애들이 작은 게 당연하지, 딱 이렇게 핵심을 말하죠. 그리고 남편이 뭘 어쩌라는 거냐, 병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죠. 서장훈 조정위원 말이 맞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남 탓을 하면 부부가 잘 지낼 수가 없겠죠. 게다가 아내는 남편의 엄마인데 시어머니죠. 숙주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 폭언도 하고, 독방 육아라고 하다는데 시댁에서 육아 도와준다고 쌍둥이들 키워주니까 분유를 정량으로 안 줬다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상담이라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고한 거죠.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 그 신경섬유종 유전병이 있어서 일상에 지장이 있거나 건강에 지장이 있다면 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목에 반점 같은 거 하나 있는 정도고 일상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병이라고 하기도 그런 이런 증상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계속 원망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이 우스워 보이고 이런 남자랑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게 화딱지 나서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의 경제력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나오는 히스테리적 증상으로 보입니다. 방송 보면 남편은 거의 욕받이 무당처럼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욕설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보면은 하다 이제 남자가 욕을 섞어 쓰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자는 남자 보고 방송에 나오니까 저렇게 자제하는 거다 이런데, 반대로 보면 여자는 방송에 나오는데도 자제를 못하고 있죠.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지켜주고 방어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허위와 가장으로 남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죠. 예를 들어서 달리는 차 안에서 본인을 밀어서 나가게 했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거의 살인미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였죠? 갓길에 정차해서 멈춰있는 차량에서 나간 거죠. 여자가 자신한테 불을 지르려고 했다, 방화를 넘어가지고 이거 뭐지? 살인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막 대자보 붙여가지고 집에 다 곳곳에 붙여놓죠. 예, 그거 자체도 괴롭힘입니다. 여자는 여자 변호사님이 또 얘기하니까 이게 또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충격 먹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가 받은 조금의 상처는 이렇게 침소봉대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 연민이나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그 욕설 붙인 대자보 떼가지고 다시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라이터에 불 킨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이런 허위 과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 앞에서 남편을 소위 나쁜 놈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반대로 예고편인가요? 뭐 보니까 자기 이미지 조금 상하게 된 것 같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9, 8 막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나가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죠. 거기 또 남자 변호사님이 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직장으로 계속 전화하는 거, 뭐 옛날로 따지면 업무방해가 된다 안 된다, 협박이 없으니까 업무방해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최근에 따지면 스토킹 방지법에 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이죠. 시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외출하면 실종 신고해버리고 남편한테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 가관이죠. 제가 여성이 남성에게, 여성 남성에서 좀 그런가요? 지금 아내랑 남편인데 제가 왜 아내랑 남편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이 남성에게 각서를 받죠. 35번째 생일에 에르메스 가방 백을 선물로 주는 걸 각서라고 받고 있는데 1,4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고 썼는데요. 그걸 봐도 여자가 얼마나 남한테 보여주는 걸 중시하고 돈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보기에 남자는 범칙금 과태료도 못 내서 대리운전을 떠야 될 정도로 무능한 가장인 겁니다. 남편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데, 그리고 돌아와서 남자가 여자 고기를 구워주고 있네요. 여자 혼자 저녁 먹고. 처음에 독방 육아라고 과장 떨던데 알고 보니까 친정엄마가 낮 시간 동안에 애들 다 봐주고 퇴근하면 이제 남자도 도와주죠.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애들 봐주니까 그것도 쌍둥이 봐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래서 용돈 좀 달라고 하니까 그거에 화가 났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던데 사실 시어머니를 숙주라고 했지만 이 여자분이 자기가 남편을 숙주로 기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친정엄마를 또 숙주로 기생하고 출연료가 회당 1,0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부부 사이가 당장 1,000만 원씩 받으면 돈이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 금방 없어지고 다시 반복됩니다. 또 에르메스 백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웨이팅 리스트에 대기 걸어놔야 되니까. 에르메스 백 못 사는 동안에 자기 때문에 고생한 친정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좀 드리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면서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 유행이죠. 남편이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떨어져서 보면은 자기 상황이 객관화될 텐데 지금 집 회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도 엄청 오래 걸리죠. 보니까 새벽 6시에 나가고 저녁 8시에 들어오고 한다는데 출퇴근만 거의 왕복으로 한 2시간 넘게 3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직장 집만 세상이 전부이고 자기 버는 돈 다 빚 갚고 부인한테 생활비 주는 걸로 다 없고 자기 10만 원, 20만 원 갖고 생활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혼하면 또 무조건 양육권 뺏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애를 아예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건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강박증적인 생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동생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30대, 40대들 남성들 이혼 대리를 해보면 제가 친형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친형이 변호사였으면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남성들 자유를 찾아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혼한다고 애들 못 보는 거 아니죠? 양육비 주고 면접교섭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에서 애들 볼 때는 또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싫었던 여자 없으니까 편하게 애들하고 오붓하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의 복리, 그러니까 애들의 복리를 위주로 결정되는 것이죠. 쌍둥이니까 애들을 때려트려서 각자 한 명씩 키우고 이런 판결은 거의 안 나오는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아들은 아빠한테 간다고 그러고 딸들은 엄마한테 간다고 그래서 딸들을 엄마가 키우고 아들은 아빠가 키우게 그렇게 판결 받아서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했을 때라 가능한 거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친정엄마 양육 보조자라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여자랑 같이 애를 보고 있었던 게 이제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여성분한테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꼭 애를 꼭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본가 부모님이 양육 보조자가 되거나 본인이 경제력이 월등한 것을 보여가지고 애들을 복리를 위해서 내가 키우는 게 맞다 이런 걸 재판부를 또 설득시켜야 되는데요.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남성분 30대인 것 같은데 양육권 여성한테 주시고 제가 제 친동생이거나 제 친구라면 이혼해서 재혼을 권합니다. 또 여자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안 보겠다. 그러면 또 자유롭게 싱글로 살면 됩니다. 지금 여성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나 조상신이 구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싫다고 이혼해달라는 여자랑 왜 살려는 건가요? 속된 말로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어떤가? 그 방송에 나오는 남자 변호사님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변호사들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애들 때문에 참는다 그 말만큼 이상한 말도 없습니다. 애들이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좀 더 컸을 때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봐서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자랄까요? 특히 안 좋은 것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게 부모가 싸우고 엄마가 아빠 무시하고 하는 건데 정상적인 결혼관을 갖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 애들한테 보여줄 바에 빨리 이혼해서 서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 보면 사람들은 여자 걱정하던데 남편이 제일 피해자죠.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남자가? 이 남편분은 이대로 계속 살면 인생 망가집니다. 지금이야 애들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다 남자애들이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올라가도 친구가 중요해지죠. 그때 완전히 현타가 오는 거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혼하시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애틋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옷도 제대로 못 벗고 애들 부인이 씻겨 뭐해 하는 거 시키는 거 다 하고 있던데 반대로 아내는 카시트 장착하거나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유모차 피는 방법도 모릅니다. 지금 누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성이 볼 때 그게 핵심이죠. 밖에서 난리치면서 이 정도 벌어오는 거면 내가 버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남자를 무시하죠. 벌어오는 돈의 액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이 남자 만나서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죠. 가장 큰 해결 방법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좀 잔인한가요? 여성과 안 맞고 이 여성 때문에 불행하다면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이 여성을 떠나보는 게 최고의 해결책이죠. 두 번째, 자신의 경제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경제력을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대리운전 뛰면서 과태료 내야 되는 경제 형편이라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왕복 3시간 출퇴근하고 이러지 말고 이혼한 다음엔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 30대잖아요. 경제력이 올라가면 여성이 남자를 무시하는 게 줄어듭니다. 돈 잘 버는 남자한테 밖에 나가서 뻘짓하면서 내가 나가도 그 정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자 없죠. 열심히 살아보려는 남자 직장으로 뭐 80여 차례가 넘게 전화해가지고 직장 잘리게 하겠다 이런 여잔데, 제가 제 동생이거나 제 친구들이라면 이혼하라고 권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방송에 어느 정도 과장과 악마의 편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본 상황들만 쫙 놓고 봤을 때는 이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조상신이 도왔죠. 여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발목 잡으면 답 없는데 여자가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구질구질하게 같이 삽니까? 이혼하자고 하면 협의 이혼하십시오. 협의 이혼 안 돼도 뭐 재판 가더라도 조정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집 직장뿐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산후 우울증, 사실 호르몬 문제라고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의 애를 낳아서 그 애를 키우면 행복해야겠죠. 힘든 와중에 보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면 새벽에 나갔다가 밤때 퇴근해서 오면 뭔가 애틋하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좀 차려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남보다 못해요. 조금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어떻게 남편의 엄마를 숙주년이라고 합니까? 그럼 그 숙주에 기생을 사는 사람은 기생충입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경제력을 키우고 자기 개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아 좀 해주고 여자 비유 맞추는 게 오히려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30대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나의 인생은 남는 게 없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나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혼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바랍니다. 애들 위해서 참는다고 하는데 부부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 계속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는 좋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혼 숙녀 캠프 리뷰를 해봤는데요. 남자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착각하고 여자한테 매워가지고 ATM처럼 사는 남자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은 없겠죠?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저는 희생하더라도 투견 부부도 있고 여러 부부들이 있다는데 보고 또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